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3호 제3면 기사입니다.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통하여 장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과 유광혁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함께 장애 학생 부모와 정담회를 가져 장애 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하여 뇌병변 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민주당, 비례, 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민주당, 동두천 1, 은 1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김선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외 장학관 1인, 탕미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경기지부 탕미선 지부장 외 장애 학생 부모 4인과 함께 뇌병변 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장애 학생 부모는 학교 일선에서 장애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의회와 도교육청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장애 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 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과, 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부서를 넘어서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선혜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통하여 장애 학생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장애 학생 및 부모가 느끼는 문제는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기관별 관할의 문제, 정보 편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외에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신설 추진, 병설특수학교 신설 추진, 교사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방안 개선, 장애 학생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 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된 전체와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 별표 사인가 있는 사람 추가 별표 사인 하나에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별표 사인 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됐다. 별표 사인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별표 사인 시행규칙 개정, 백반증, 판정기준 개정, 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입소 초등학생 위한 영어 학습 꾸러미 지원. 경기도가 12일부터 도내 생활치료센터 7곳 입소 초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개인 학습 꾸러미를 활용한 영어 학습을 지원한다. 도는 대면 학습이 어려운 초등학생 입소자들에게 연속성 있는 학습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지난해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실시했던 꾸러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했다. 학생들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개인별로 학습 꾸러미를 받게 된다. 이후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유튜브 영어교육 콘텐츠 영상을 시청하며 만들기 체험 활동과 함께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교육 콘텐츠는 각 10분 이내 영상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좋은 꿈을 꾸게 하는 아프리카 원주민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드림캐쳐, 비가 오게 하는 남아메리카 악기를 만들고 연주해 보는 레인스틱, 컬러 찰흙으로 고생대 화석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화석 모형 만들기 등이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글과 영어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 저학년이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다. 유튜브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입소 초등학생들이 격리 생활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중단 없는 영어 학습을 통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결과 분석 후 콘텐츠를 다양화해 비대면 교육 수요에 맞게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강남대 대진대 첫 교육생 모집 50물결표 쌓인 60대의 노후 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2021년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첫 교육생 300명을 모집한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경기도가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강남대학교, 용인시 소재와 대진대학교, 포천시 소재의 중장년 전용 공간을 마련해 제사회화 교육, 취업 창업 관련 전문 교육 등 고품질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상담, 소통 휴식, 동아리 활동 등 중장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남대학교에서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 노후 재무 설계, 드론 자격증반, 책과 함께하는 인생 산책, 동화구연 지도사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며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200명을 모집한다. 대진대학교에서는 신중년 인생 설계, 세대 통합과 디지털 소통, 라떼아트 바리스타, 유튜브 크리에이터 4개 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게 운영하며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도민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나 일부 재료비, 자격증 취득 비용은 유료다. 상반기 교육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다. 교육과정, 세부 일정 등은 대학교 홈페이지나 각 모집 요강을 확인하면 된다. 강남 대진대학교는 상반기 한 차 모집을 시작으로 과정별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과정에 대해 온라인 강의 활용을 요청하고 교육 운영 시 기관, 학습자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대학교, 지역번호 031-899-7067-8, 대진대학교, 지역번호 031-539-2911-3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보호종류아동 주거안정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03호 우선 입주 지원.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류 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 명의 보호종류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류 아동들을 대상으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 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3가지 유형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 지역은 지역번호 031-214-8463으로, 김포는 지역번호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시 군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6년, 보호종류 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 최대 1억 1천만 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 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최대 4,500만 원 4년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류 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류 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종류 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지역번호 031-220-3265와 도주택정책과 지역번호 031-8008-4930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